미국 남부 넓은 대지 위에 타라라는 이름의 농장이 있었습니다. 푸른 들판과 붉은 흙길, 커다란 저택과 화려한 무도회.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세계의 중심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스칼렛 오하라. 그녀는 아름다웠고 당당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매력적이라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멋대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칼렛은 그런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때 스칼렛이 가장 원했던 사람은 애슐리 윌크스였습니다. 애슐리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남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점잖은 태도, 오래된 남부 귀족 사회의 이상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칼렛은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칼렛이 아니라 착하고 온화한 멜라니와 결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칼렛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처럼 아름답고 당당한 여자가 있는데 왜 애슐리는 조용하고 연약해 보이는 멜라니를 선택하는 걸까? 그녀는 애슐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흔들리면서도 결국 멜라니를 선택합니다. 스칼렛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사랑을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노와 자존심에 휩싸인 스칼렛은 멜라니의 오빠인 찰스 해밀턴과 충동적으로 결혼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애슐리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고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남부 사람들은 전쟁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명예와 승리를 말했고 여인들은 그를 자랑스럽게 배웅했습니다. 무도회장과 저택의 은적실에서는 곧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은 남부의 모든 것을 삼켜갔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화려한 옷은 낡아갔으며 식탁 위의 음식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풍요로웠던 땅에는 불안과 굶주림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스칼렛의 첫 남편 찰스도 전쟁 중 병으로 죽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하지만 스칼렛은 슬픔보다 답답함을 먼저 느낍니다. 아직 젊고 아름다운 자신이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스칼렛은 애틀란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멜라니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스칼렛은 여전히 멜라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멜라니는 애슐리의 아내였고 스칼렛에게는 애슐리를 빼앗아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멜라니는 스칼렛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멜라니는 연약해 보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칼렛은 레트 버틀러라는 남자와 깊이 얽히게 됩니다. 레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남부 사회의 허세와 거짓 명예를 비웃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냉정하게 바라보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스칼렛은 그런 레트가 불쾌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스칼렛이 애슐리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레트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의심했습니다. 스칼렛이 품위를 차리는 척해도 레트는 그 안에 숨은 욕망과 자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트는 스칼렛에게 끌렸습니다. 그리고 스칼렛 역시 그를 완전히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점점 잔혹해졌습니다. 애틀란타는 혼란에 빠졌고 부상자와 피난민이 넘쳐났습니다. 남부의 패배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멜라니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애틀란타는 이미 위험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도시를 삼키고 사람들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스칼렛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만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싫어했던 멜라니와 갓 태어난 아이까지 데리고 탈출할 것인가? 스칼렛은 결국 멜라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겁에 질리고 지쳤지만 그녀는 멜라니와 아이를 데리고 불타는 도시를 빠져나옵니다. 그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뜨거운 불길, 무너지는 거리, 피난민들의 울음, 굶주림과 두려움. 레트는 중간까지 그들을 도와주지만 결국 전쟁터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스칼렛은 분노합니다. 왜 지금 자신을 버리고 가느냐고 따집니다. 하지만 레트는 떠납니다. 스칼렛은 멜라니와 아이를 데리고 고향 타라로 향합니다. 그녀가 기억하던 타라는 풍요로운 농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식탁이 차려져 있고 모든 것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타라는 예전의 타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농장은 폐허가 되었고 먹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굶주림과 절망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칼렛은 깨닫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응석바지 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도회장에서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던 소녀도 아니었습니다. 스칼렛은 흙을 움켜쥐고 맹세합니다. 다시는 굶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타라를 지키겠다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때부터 스칼렛은 달라집니다. 그녀는 밭일을 합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햇빛에 타도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의 체면과 품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먹이고 농장을 지키고 내일을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부는 패배했고 예전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타라에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돈을 내지 못하면 농장을 빼앗길지도 몰랐습니다. 스칼렛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레트를 찾아갑니다. 레트라면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스칼렛에게 쉽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칼렛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동생 수엘렌의 약혼자였던 프랭크 케네디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유혹해 결혼합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타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칼렛은 프랭크와 결혼한 뒤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녀는 제재소를 운영하고 돈을 벌기 위해 억척스럽게 움직입니다. 남부 사회 사람들은 그런 스칼렛을 비난합니다.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밝힌다고, 체면도 모른다고. 하지만 스칼렛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굶주림을 겪은 사람에게 체면은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칼렛의 거친 선택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프랭크는 점점 위축되고 스칼렛은 돈과 성공을 향해 더 냉정해집니다. 어느 날 스칼렛은 혼자 마차를 타고 가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합니다. 그 일로 인해 남자들이 복수에 나서고 결국 프랭크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스칼렛은 두 번째로 과부가 됩니다. 그때 레트가 다시 그녀의 곁에 나타납니다. 레트는 스칼렛에게 청혼합니다. 레트는 스칼렛의 아름다움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기심도 욕망도 강한 생존 본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칼렛을 사랑했습니다. 스칼렛은 레트와 결혼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화려했습니다. 스칼렛은 다시 불을 손에 넣고 좋은 옷을 입고 커다란 집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애슐리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레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칼렛이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태어납니다. 딸의 이름은 보니였습니다. 레트는 보니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는 딸 앞에서만큼은 냉소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보니에게 모든 애정을 쏟았고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 했습니다. 스칼렛도 보니를 사랑했지만 레트만큼 깊이 마음을 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스칼렛은 아직도 애슐리를 놓지 못했습니다. 애슐리가 자신을 사랑하지만 멜라니 때문에 참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칼렛이 만들어낸 환상에 가까웠습니다. 애슐리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름다운 세계를 그리워했지만 새 시대를 살아갈 힘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멜라니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멜라니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지 않았고 스칼렛마저 끝까지 믿었습니다. 스칼렛이 애슐리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행동했지만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멜라니는 스칼렛을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레트와 스칼렛의 사이는 점점 어긋납니다. 레트는 스칼렛을 사랑했지만 계속 상처받았습니다. 스칼렛은 레트의 사랑을 알면서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래서 더 깊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칼렛과 레트는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 다툼 속에서 스칼렛은 계단에서 넘어지고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온기마저 차갑게 만듭니다. 레트는 스칼렛을 걱정하면서도 더 이상 예전처럼 다가가지 못합니다. 스칼렛 역시
레트의 마음을 붙잡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니가 말을 타다가 사고로 죽고 만 것입니다. 레트는 무너집니다. 딸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보니의 죽음은 레트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스칼렛 역시 슬퍼하지만 레트와 함께 슬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상실을 겪어도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집안에는 부유함이 남아 있었지만 따뜻함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멜라니의 죽음으로 찾아옵니다. 멜라니는 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죽음을 앞둔 멜라니는 스칼렛에게 애슐리와 자신의 아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레트에게도 잘해달라고 말합니다. 스칼렛은 멜라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질투하고 미워했던 멜라니는 끝까지 자신을 믿고 사랑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멜라니가 죽자 애슐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칼렛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애슐리는 실제의 애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한 남자가 아니라 오래전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 애슐리는 스칼렛이 꿈꾸던 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라져버린 옛 세계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붙잡느라 스칼렛은 진짜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스칼렛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한 사람은 레트였다는 것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준 사람, 자신의 약함과 욕망, 잔인함과 생존력을 모두 알고도 곁에 있어준 사람, 자신과 가장 닮았고 그래서 가장 깊이 부딪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레트였습니다. 스칼렛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레트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레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스칼렛을 사랑했습니다. 기다리고 상처받고 다시 다가가고 또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고 본이마저 잃은 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스칼렛은 레트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이제야 알았다고,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레트는 조용히 떠나려 합니다. 스칼렛은 절망합니다. 자신이 진짜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립니다. 레트가 떠난 뒤 스칼렛은 홀로 남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잃은 것들을 마주합니다. 애슐리에 대한 환상, 멜라니의 믿음, 잃어버린 아이, 보니의 죽음, 레트의 사랑. 스칼렛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칼렛은 타라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도 다시 일어나게 해준 땅.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남게 해준 뿌리. 타라는 그녀에게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스칼렛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견딜 수 없다. 오늘은 너무 아프다. 하지만 내일은 다를지도 모른다. 그녀는 타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곳에서 힘을 되찾고 다시 생각하기로 합니다. 레트를 되찾을 방법도 앞으로 살아갈 길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 생각하기로 합니다. 스칼렛은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붙잡으려 했던 세계도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남부의 저택과 무도회, 자존심과 낭만은 전쟁의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스칼렛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다시 살아남으려 할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는 무너진 세상 속에서 끝까지 버티려 했던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스칼렛은 착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사랑을 착각했고 곁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다시 일어날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은 완전한 행복도 완전한 절망도 아닙니다. 레트는 떠났고 사랑은 늦었습니다. 하지만 스칼렛은 아직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타라가 있고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있고 다시 시작할 내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람은 많은 것을 쓸어갔습니다. 사랑도, 시대도, 자존심도, 화려했던 옛 세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